안녕하세요. 이승은 아동심리상담TV의 이승은입니다. 제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 뭐냐면 아이들이 대화 자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 명이 다섯 여섯 명이 앉아 있어도 저에게 얘기하는 거는 음, 한 사람인데 여러 명이 같이 얘기를 하고 절대 저희 같은 경우는 대화가 뭐죠? 대화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자기의 생각과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 나는 어땠는지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랬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으면서 대화의 기술이 이제 대화가 막 흘러가겠지요. 요즘 아이들은 일단 집에서 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화를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그 다섯 여섯 명이 앉아 있어도 뭐 일곱 여덟 명이 앉아 있어 자기 이야기만 선생님에게 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그냥 뭐 학원에서 있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학교를 가서 일선 학교 현장에 갔을 때 봤을 경우 이거는 학교 선생님한테도 똑같이 이런 아이들이 다라는 거죠. 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 아이들이 더군다나 또 기계하고 놀다 1대1로 놀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이 이런 문제들이 어, 대두되기 시작한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일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150년 동안 해왔던 수능 시험을 폐지했습니다. 말을 좀 더듬었는데요. 제가 이게 너무 놀랬거든요. 일본의 교육이 우리한테 넘어오고 걔네들이 입시 이런 것들이 입시 경쟁이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었는데 근데 그 일본이 이제는 그 수능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꾸 이제 막 4차 산업 막 굉장히 얘기를 떠들어대요. 뭐 AI가 어떻고 앞으로의 인간의 자리를 AI가 다 독차지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 웬만한 그 자동화가, 전자동화가 됐던 그 식당들을 가보면 거기 무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계에서 이렇게 띡띡띡 눌러가지고 주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문받는 사람이 없는 가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인건비 때문에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더더욱 이게 가속화된다는 거죠. 저는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4차 산업에 대한 책을 읽고서 거기서 말하는 일본이 그러면 어떠한 교육을 어떠한 시험으로 가지? 그걸 계속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저의 또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궁금하면 막 찾아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 채널을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더 알고 가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막 일본의 아이비라고 해서 아이비 바칼로레아 교육이라고 해서 모든 객관식 시험을 폐지하고 주관식으로 에세이를 쓰는 그 시험으로 다 바뀌었다는 거죠. 토론식 수업도 되고 이제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토론식 수업이 된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토론식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대화 능력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자체도 잘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더더욱 이제는 함께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대화 능력이 필요한 인재상을 가진 시대가 도래했는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저는 제가 너무 걱정이 됐어요. 많은 실험도 했었어요. 학교에 제가 일선 학교에 갔었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그냥 학원인과 학교의 학원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게 전반적인 그 내 이야기만 하는 나와 그렇게 옆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가정에서의 대화가 굉장히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스마트폰 중독되는 이유가 심심하고 부모가 나하고 놀아주지 않아서. 그래서 스마트폰을 더 몰입하게 됐는데, 앞으로 시간은 더 많이 갈 거고, 아이들이 심심해서 그 스마트폰을 하게 되니까 중독이 된 건데,
어른들과 대화까지 없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인간상은, 앞으로의 미래에 살아나갈 우리 아이들의 인간상은 대화를 잘하고 소통을 잘하는 건데, 가정에서조차 대화가 되지 않는데 이 아이들이 앞으로 부자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경제 주체가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힘든 일이, 그리고 스마트폰이 너무 어린 시절에 보급이 됐고, 이것 때문에 대화하는 기술조차도 가리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 같다는 그런 슬픈, 막 그리고 조금 공포스러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일단 다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이거 영상이 끝나면, 제 영상이 끝나면 아이들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대화할 때 저번에 대화라고 말씀드렸었죠. 7대3 법칙도 알려드렸죠. 7은 아이가, 3은 엄마가.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하게끔. 그래서 좀 이렇게 제가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그렇게 해봤는데 어떻냐라고, 어떠셨어요? 라고 묻고 싶은데, 아직은 제가 그런 걸 개설할 수 있는 구독자 수가 없어서 안 되는데 정말 너무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 줄 아는 아이는 학교에서도 다른 아이와 쉽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생각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자연히 소통은 기본으로 되는 거죠. 그렇다면 소통이 되면 좋아요. 나랑 생각이 비슷해. 어머, 쟤랑 나랑은 생각이 비슷하지 않네. 나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 아이는 쟤는 저걸 알고 있네? 라고 하면 서로 교류를 하게 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부터 먼저 맨날 막 상호작용.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대화로, 그냥 편안한 대화로, 오늘 뭐 했어? 학교에 그들 물도 이제 막 꾸찌꾸찌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 이런 부분이 너무 어려우면, 그래, 급식은 뭐 나왔니? 먹는 거 가장 좋아하잖아요, 아이들이. 급식은 뭐 나왔니? 그래, 뭐가 나왔어? 뭐가 맛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군더더기 말을 같이 붙여지게 돼요. 오늘 누가 뭐 식당에서 뭐 급식을 하는데 누가 뭐 이랬다? 누구는 뭐 이렇게 먹었는데 뭘 남겼어, 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은 말문이 트이게 되고, 그래도 어른과 부모와 대화하는 모습을 자연히 배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통하는 기술도 자연히 배우는 거. 너무 어렵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은 경청하는 기술을 당연히 배우는 거죠. 대화하는 기술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다들 힘들다, 뭐 어렵다, 뭐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전혀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 아이의 당연히 관심은 있으신데 너무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대화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아이들이 지금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소통의 기술도 가르쳐주지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참 위험한 상황이지요. 저 너무 걱정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만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주변이 잘 돼야 사회가 밝아지는 거고, 대화 소통이 되는 집안은, 가정은, 그 아이는 밝게 자라면 서로 의사소통도 잘하게 되고, 의사소통은 앞으로의 인재상의로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지요. AI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아이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 유튜브를 보시고 아이와 함께 대화를 갖는, 단 10분만이라도 갖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화가 4차 산업의 인재를 만드는 키워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마치겠습니다. 제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종 모양이 있는데 그 종 모양을 꺼놓으시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과 소통하고 원활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도움을 드리고 싶으니까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1000명이 넘으면, 아직도 멀었지만 그렇게 넘으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